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순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 때의 문인이셨습니다. 호는 면왕정이 호였고요. 면왕정 송순 씨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왕정가에 나오는 그 면왕정 맞습니다. 그 면왕정을 지은 사람도 송순이고 면왕정가를 지은 사람도 송순이고 이 10년을 경영하여의 배경이 되는 것도 면왕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면왕정가를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평시조에 대해 알아보고 향가와의 관계 알아보고 향유층 알아보고 제재 정리하고 작품 해제 보고 제재 구조 파악한 다음에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도면도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평시조는 조선의 노래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때 성행했다라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는 우리가 중3 때 떼고 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3사조 4사조의 종장은 3543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얘네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이건 평시조네 하고 평시조의 특징을 대입해 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추론하기 굉장히 좋겠죠.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이 단원의 그 교과서에 써있는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얘네는 제가 아무래도 나중에 그 3개 시가 끝나면은 종합문제 10문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내겠죠. 근데 중요해서 아마 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조의 종류는 평시조, 연시조, 어시조, 사설시조가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시험 범위인 얘네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2개를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시조랑 어시조는 나중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평시조랑 사설시조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 정도를 완벽하게 해두시면은 교과서 문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향가와의 관계를 알아봐야겠네요. 향가 같은 경우에는 3단 구성이죠. 3단 구성이면은 기서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제막매가에서 귀가 터져라 설명했던 내용인 기서결의 의미 단위 3단 구성이기 때문에 각 단마다의 의미 단위가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향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구성의 형식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3개마다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를 때도 있고 여기 10년을 경영하여 보니까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초장 보면은 그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이랑 같이 살아가겠다 안분지족의 내용을 얘기했고 중장에서는 그 내가 물화일체가 되겠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어찌되었든 의미 단위가 갈라진다. 3장 체계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구의 감탄사라고 했는데 낙구의 감탄사 우리 있었죠. 를 통해서 시상 집약 및 시상 전환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종장의 감탄사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 성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장의 감탄사는 여기 일단 10년을 경영하여는 없어요.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라는 거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종장의 감탄사 대신 종장의 사음보 있죠. 여기 종장의 사음보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부분에서 주제가 드러날 수 있다 라는 거를 그 대신 대입하면 되겠네요. 종장의 감탄사는 필수 성분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낙구의 주제를 표기했다. 향가의 특징입니다. 자, 제막매가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저도 돌아갈게요. 미타짤에서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여기가 결 부분이자 낙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위에 슬펐던 감정을 그대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기랑 서가 있죠. 이 2개의 부분이랑 아예 다른 한 개의 낙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2개가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마지막 한 줄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낙구에 있다는 겁니다. 자,
낙구에다가 주제를 표기하던 향가, 그리고 종장에다가 주제를 표기하던 평시조. 사실 무조건 얘가 형식이 비슷한 거지, 사실 얘는 전체적으로 다 주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종장에서 그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얘도 그 종장에 굉장히 큰 집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자연 친화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거 세 개를 가지고 향가와의 관계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가에서 시조를 통해 발전을 했다. 시조 문학이 향가 문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향유층은 우리 향가 때는 뭐 승려랑 화랑이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향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향유층은 세 개로 또 나뉩니다. 조선 초기 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때는 누가? 사대부들이, 신진사대부죠.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친해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썼던 그 시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녀들이 있었습니다. 기녀라고 하면은 유명한 게 기생황진이, 기생황진이 시죠. 우리 황진이는 그 동짓달 기나긴 밤에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어쨌든 기녀들이 쓴 시조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 때 사랑을 주제로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때 사설시조라고 불리는 평민과 여성 작가가 쓰던 주제가 완전히 다양해진 시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유층이 변화했음을 알았으니 저희는 제재정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정리, 갈래는 평시조의 갈래입니다.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 체계를 분명하게 갖추고 있고요. 이 10년을 경영하여의 특징이 굉장히 정형적입니다. 완벽하게 평시조의 그 형식이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3.69 45자 내외의 사음보의 3사조 또는 4사조에다가 종장의 3,5,4,3조, 완벽하게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성격 같은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줄여서 무라일체라고 하고요. 전원적이라는 거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거, 자연에서 생활하는 거를 말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풍교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재는 전원생활이고요. 주제는 전원생활 속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입니다.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시조의 완벽한 전형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뭐 그런 중요한 형식 특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특징은 자연물, 여기서 나올 자연물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초려삼간, 달, 청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산, 얘네들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의인법이 쓰이겠네요. 함께 살고자 하는 발상이 독특하네요 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 즉 우리가 시선 처리의 방식이 이동한다는 건데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비락식회가 있네요. 지금 비락식회를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창밖을 멀리 보니까 음료수 회사가 있네. 이런 식으로 가까운 시야에서 비슷한 분야에 멀리 있는 시야로 이동하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품 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작품 해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고 가기 위함입니다. 작품 해제, 자연 친화를 통해서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는 청렴하다, 검소하다 라는 걸로 바꿀 수 있죠.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 노래를 만든 평시조다. 노래? 심정을 노래한 평시조다. 자, 달, 청풍, 얘네들을 화자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즉 우리말로 어우러지면서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본다. 달, 청풍과 함께 살면서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본다. 무라일체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자연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며 느끼는 안분낙도 안분지족. 자, 제재구조 보겠습니다. 초장에서는
벼슬에서 물러나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알아봤고요. 자연에 은거하는 청빈한 삶. 청빈한 삶과 자연의 은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주장에서. 중장에서는 자연과 버타여 사는 무라일체의 삶이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근경, 여기가 가까운 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달과 바람을 같은 방을 쓰게 하면서 내 근처에 있는 달과 바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종장은 강산도 둘러보고 본다는 점에서 똑같이 무라일체의 삶을 느끼나 강산을 둘러본다고 표현하면서 원경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해석하기 전에 용어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하다는 계획하고 애쓴다라는 뜻이고요. 본문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단어 일일이 풀이할 그게 없기 때문이죠. 초려삼가는 초가집인데 매우 작고 보잘것없으며 매우 작은 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쓰는 방이 3개밖에 3개 안방만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방 애들 방만 봐도 좀 큰 편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삼간의 크기를 뭘로 비유하면 좋을라나? 화장실 변기칸 2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간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우신고 기준. 자, 용어풀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문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다 보니까 굉장히 쉽고요. 내용이 적은 편입니다. 자, 시조의 형식을 일일이 한번 볼까요? 어차피 내용도 적었네. 10년을 경영하여 조려삼간 지어내니 3, 4조, 4, 4조. 나 한간, 달 한간에 청풍 한간 맡겨두고 3, 4조, 4, 4조.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3, 4조. 3, 4조래. 정정. 3, 5, 4, 3조. 자, 여기 또 어떤 게 있더라? 없잖아. 잘했네. 이 시조의 형식 굉장히 잘 지켜졌죠. 3장에다가 3, 4조, 3, 4조, 3, 4조, 4, 4조 뭐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 있는 굉장히 정형적인 시조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해야 되네. 10년을 경영했다. 10년을 경영했다고 하면은 어떤 말일까요? 굉장히 노력을 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오랜 시간 계획을 했다. 오랜 시간 계획했다는 건 초려삼간을 지어냈다는 이 행동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거예요. 계획하에 있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초려삼간을 지어냈다. 송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명종 때 문인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려삼간을 지어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보실 수 있고요. 하나만 쓸게요. 욕심이 없고 무욕하고 청렴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라고 합니다. 자, 내가 한 칸을 차지했고요. 달이 한 칸을 차지했고요. 청풍이 한 칸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셋이서 세 방을 같이 나눠 쓰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나는 자연이랑 같이 사는 존재다. 즉 무라일체의 경지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면요. 한 칸, 한 칸. 그리고 또 여기 한 칸. 이렇게 한 칸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열거되고 있습니다. 반복법, 열거법 적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 얘는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자연을 드러내는 시어가 달, 청풍이죠. 그리고 위에도 보면 초려삼간도 자연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도 보면 강산도 자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연들을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즉 내가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얘도 임시적으로 자연이라 볼 수 있겠네요. 화자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초려삼간, 나, 달, 청풍, 강산 얘네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연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는데 우린 자연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대유법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 큰 범위를 유추해낸다 라는 거죠.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해하실 것 같으니, 큰 범위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친구가 있을 때 누가 더 큰 범위인가요? 얘가 더 큰 범위죠. 그러면은 얘는 네모의 부속 성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이랑 나, 달, 청풍, 광산, 초려, 삼간으로 볼게요. 얘네만 쓸게요. 그냥 이러한 원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원소들은 자연이라는 큰 거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는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연은 이러한 원소들이다. 이러한 원소를 통해서 자연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 즉 얘네들보다 자연이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유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유법까지 했으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갈게요. 종장으로.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굉장히 문학적이죠. 강산은 들을 데가 없으니까 둘러보고 보겠대요. 근데 뭐처럼이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슬래시 쳐두고 병풍처럼 둘러보고 보리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보고 보겠다는 발상, 즉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본문 설명이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그럼 이 본문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요렇게 제가 GPT를 이용해서 그려봤는데요. 자,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을 지어내니. 자, 나 한 칸에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너무 커서 드릴 데가 없기도 하고 병풍처럼 보고 싶기도 하니까 둘러놓고 보리라. 그림 완벽하죠? 이 그림 알고 있으면 이 시 분석하기 편하겠네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2개밖에 안 됩니다. 난이도 굉장히 쉬운 편인데 약간 킬러가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풉시다. 여기 어떻게 풀었지? 검은색으로 풀었네요. 저도 검은색으로 풀게요. 자, 이 시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옆에 본문 굳이 넘어갈 필요 없이 풀겠습니다. 방금 본문 봤는데 까먹진 않았을 거니까요.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1번이 답이네요. 일단 1번 답인 거 알아놓고 계속 봅시다. 1번이 답이에요. 동그라미로. 화자는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수용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틀렸죠? 3번 봅시다.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부터가 잘못됐죠. 이거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화자는 자연을 통해 소외된 형식을 극복하려고 한다. 소외되지도 않았고요. 극복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단련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지만 이 시를 모르고 푸셨을 땐 고통을 단련으로 수용한다? 고통을 수용한다? 그러면 뭐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되게 서정적이네 하고 답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린 배운 사람들이니까 전혀 그렇게 알아보지 않습니다. 5번 같은 선지가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 최하로 나오겠지만 여기선 그나마 쉬웠던 선지네요. 어려웠던 선지네요. 다음 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 C, D, E가 가리키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은에다가 항상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이것 때문에 2문제를 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걸 습관화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A가 뭘까요? 초려삼간이고요. B는 나고요. C는 달이고요. D는 청풍이고요. E는 강산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묶었죠? 자연이라는 집합에 대한 원소로 묶었습니다. 또는 자연이라는 원소보다 하위 개념에 있는 친구다 라고 묶었죠. 그럼 얘네 자연이라 생각하고 풀어도 되겠네요. A, B, C, D, E는 공통적으로 자연에 대한 대요법이다. 왜? 자연이라는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더 큰 범위에 있는 자연에 대한 대요법이다. 맞는 말이겠죠. A는 청빈한 화자의 삶을 나타낸다. 초려삼간. 송순이 그 조선의 그 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려삼간이라는 굉장히 조그마한 한 방 크기가 우신고 기준 화장실 2개의 변기통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 방을 누구와 함께 달과 청풍과 또 나눠 쓰는 면모를 통해서 청빈한 화자의 삶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B, C, D는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다. B는 나, C는 달, D는 청풍까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 맞는데 E의 강산 같은 경우에는 들을 데가 없으니 둘러보고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 E에서 틀렸죠. 그럼 이렇게 틀린 거에 밑줄 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럼 3번이 답이겠네요. 그 왜 밑줄을 치라는 거냐면 어떤 부분에서 그 이 문제가 오답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실력을 점검하기 굉장히 좋죠. 다음 4번 볼게요. A 아까 초려삼간이었습니다. 자연에 동화된 상태이다. 즉 무라일체의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A는 자연 동화된 상태. 무라일체의 상태. 이거 선지 오류난 것 같습니다. 원래 답이 하나여야 되는데 답이 2개가 되어버렸네요. 자연 동화의 상태는 B겠죠. 우리 화자겠죠. 답이 2개가 되어버렸네요.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답이 2개가 되어버렸습니다. E는 CD의 이거 일단 틀린 부분 체크할게요. 자연에 동화된 상태 무라일체의 상태는 화자이다. 초려삼간이 동화된 게 아니다. 초려삼간이 동화된 게 아니다. 문제를 잘못 만들어 버리다니. 원래 답이 3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랬네. 5번 E 아까 뭐였죠? 강산이었네요. 강산은 달이나 청풍에 비해 너무 커서 한 집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배경으로 둘러져 있다. 이거는 저도 처음에 아닌 줄 알았으나 살짝 좀 고찰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고찰을 통해 본 게 아니라 인강에서 보기도 했고 그 해설지 같은 데서도 보기도 했고 보니까 2가지 해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해설은 방이 꽉 차서, 아까 초려 3간을 지었죠. 초려 3간을 지었는데 내가 하나 가져야 되고 달이 하나 가져야 되고 바람이 하나 가져야 되니까 방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이 없기 때문에 둘러보고 보겠다라는 뜻이 첫 번째 해석이고, 2번째 너무 크다. 초가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강산이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럼 달은요? 이때는 뭐 달이 이만한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니까 딱 봐도 손톱만한 게 여기 딱 들어올 만하겠네 하니까 달이랑 바람이랑 이렇게 들어왔겠죠? 강산은 너무 커서 못 들어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2번이래.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 4번이 되겠네요. 이거 선지 오류 지금 수정할 수가 없겠네요. 이미 강의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어쨌든 1, 2번 문제 모두 풀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뭐 남았지?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만 남았습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만 하면은 사설시조가 끝나고요. 향과 평시조, 사설시조의 관계까지 모두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 똥 싸고 덜 닦은 느낌이 드는 이 느낌을 아예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사설시조의 특징을 알아보면은 평시조의 관계성까지 전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심지어 다음 강의는 종장이 굉장히 길어요. 어이구, 이게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10년을 경영하여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4번째 강의에 올라올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막매가 끝났고 송순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미상씨가 쓴 거, 작자 미상이 쓴 거, 그 나무도 바위돌도 이거 끝나면은 문제 10문제를 만들 건데,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다 만들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난이도를 높게 해야 되는데 제가 낸 거 한번 보세요. 1, 2, 3번만 보시고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문제집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어려웠던 게 단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만 도움을 받고 제가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올리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모의고사 기출이 되게 좋겠죠. 심지어 제막메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왔더만. 수능에 유일하게 출제된 향가 작품 제막메가. 그럼 제막메가는 수능에서 문제 긁어올 수 있겠고, 10년을 경영하여라든지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얘네들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긁어오고, 그리고 족보닷컴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많은 걸로만 선정해가지고 걔네들 중에서도 꼽아오고, 남은 거는 평가 문제집 중에서 그 난이도 고난도 중요라고 체크되어 있는 걸로만 고르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겠죠. 아이고 계속 그러네. 이거를 그러면은 아예 내기는 좀 그러니까 똑같이 내기는 약간 변형해서 더 어렵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 총정리 문제였나? 걔네들은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에다가 변형을 시켜서 뭐 어떻게든 만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가 문제집 전문에다가 족보닷컴 문제 3세트를 들고 오도록 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기억을 한다면. 현재까지 계획은 그거예요. 족보닷컴 3세트에 평가 문제집 전문에 평가원 기출문제 전부 해서 유튜브에는 못 올라가는 굉장히 저작권이 많이 위반된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절대 안 올릴 것 같고,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늦으면 수요일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